안녕하세요. 프로원합니다. 자, 이번에는 다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쓰는 참조함수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조금 데이터가 독특하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. 자, 예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2차원 자료라고 하는 게 행렬이잖아요.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이 여러 개 있고 열이 여러 개 있으면 2차원 자료니까 여기서 가장 최근 일자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. 날짜가 입력되어져 있는데 가장 최근 날짜를 알고 싶다. 근데 그냥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G2셀에 5가 입력되어지면 이 5가 입력되어져 있는 어디에 입력되어질지 몰라요. 여기는 뭐 어디에 입력되어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는 위치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날짜를 여기다 입력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거잖아요. 자,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 행에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제 데이터 값을 찾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엑셀 함수를 보통 이제 매치 함수 같은 거 많이 생각하지 않으세요? 뭐 매치 함수 같은 거 이용해서 값만 찾는 작업을 생각을 해보세요. 얘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있고 그 찾을 범위가 있겠죠. 여기 어디서 찾아라. 그 다음에 이제 찾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거 찾는 거니까 0 위치 찾으면 되겠죠. 똑같은 거 찾아라 해서 이렇게 0을 지정하면 되는데요. 보통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이게 한 개의 열이나 한 개의 행이어야죠.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2차원 행렬 구조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매치 함수를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. 그럼 또 복잡한 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시려고 할 때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예제를 열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일단 날짜 데이터는 파일을 따로 올려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하고 이 값들은 임의로 입력을 해놨어요. 자,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조건도 입력을 해놨죠. 그럼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. 자, 그럼 제가 이 범위를 선택을 해서 조건부 서식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셀 강조 규칙에 같은 거, 이 부분을 이 셀로 딱 클릭을 해서 이 셀하고 같은 위치가 표시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게요. 확인. 자,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가 고쳐지면 이 고쳐진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지겠죠. 자, 그럼 어쨌든 지금 있는 데이터 위치에서는 5가 나오는 첫 번째 위치가 여기거든요. 5월 28일이 여기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열이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매치 함수를 단독으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범위를 잡고요. 이 범위에서 이 값하고 같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. 자, 그럼 이게 이제 당연히 배열 수식인 거고 제가 365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만 19 버전 이하에서는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세요. 자, 그럼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true, false가 나오죠. 그럼 여기 5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true가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럼 이 위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얘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긴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열하고 행이 많은 것들을 한 개의 행, 한 개의 열로 바꾸려고 그러면은요. 일단 행렬 곱 연산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엑셀 함수 중에는 mmult라고 하는 함수가 따로 있는데 이 함수는 두 배열의 그 행렬, 그러니까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2차원 그 배열을 이렇게 서로 곱해가지고 곱해진 결과값들을 반환해주는 함수거든요. 근데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얘가 이제 논리값을 반환받고 있잖아요. 이 논리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행렬 곱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. 얘가 숫자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작업을 보통 하는데 하나는 뭐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두 번 붙여서 얘를 숫자로 변환시키는 동작을 하기도 하고요. 또 하나는 함수가 있긴 있어요. 함수가 짧기 때문에 많이 쓰긴 하는데 이 n 함수는 일단 숫자가 아닌 값을 숫자로 바꿔주는 동작을 하는데 논리값은 1로, true는 1로, false는 0으로 바꿔주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연산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. 자, 그러면 얘가 이제 사실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mmulti 함수를 쓰지 않았을 때 보여드릴까요? 이걸 지우고 콤마를 지워보면 얘가 이렇게 숫자로 바뀌죠.
여기 날짜로 표시되어지는 것들은 지금 표시 형식이 날짜로 지정되어져 있는 거니까 끝이 0이니까 0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1이 나오는 거죠. 이 위치가 각각 다른 열에 나타나지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한 개의 열로 데이터가 나타나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행렬 곱 연산을 한다라고 emmulti 함수를 쓴다라고 했었던 거고, 얘랑 이제 어떤 걸 곱해야 되냐면요. 이게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8개, 8 곱하기 4 행렬이거든요. 열이 4개 있으니까. 자, 그럼 반드시 이제 이거 열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면은요. 이 열 개수만큼의 행 데이터가 하나 필요해요. 그럼 제가 배열 상수로 입력을 할 건데, 보통 이제 2라고 곱하면 0은 2라고 곱해도 0 나오고 1은 2라고 곱하면 1이 나오니까 위치가 딱 한 곳으로 합쳐지게 되거든요. 이런 배열 상수 입력을 할 때 쉼표 연산자하고 세미콜론 연산자를 쓸 수 있는데요. 이 세미콜론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행을 구분하고요. 콜론 연산자는 열을 구별하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열이 4개 있었던 것들을 행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4개의 숫자 값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키를 눌러보면 얘가 이렇게 한 개 열로 합쳐져요. 그래서 1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위치하고 이 위치에 지금 5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마킹이 되어지죠. 그러면 제가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이런 식의 배열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매치 함수 이용해서요. 1의 위치를 찾으면 돼요. 1, 0 이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보여주는 방식이 이런 걸 거잖아요. 1을 찾아라. 어디에서 찾냐면 이 emmulti 함수에서 반환해준 이 배열에서 찾는데 이게 첫 번째로 나온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찾는 방법은 0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얘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있다라고 했으니까 4라고 하는 값을 돌려줄 거예요. 자, 엔터키 눌러서 입력을 해보면 자, 이렇게 나오는 거죠. 4라고 하는 값이. 물론 제가 이거 날짜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반으로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2021 버전하고 365 버전은 이렇게 그냥 엔터키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배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여러분들이 하위 버전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로 눌러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. 2019 버전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자, 그럼 제가 이렇게 위치를 찾았으니까 이 위치에 해당하는 날짜 가져오면 되죠. 인덱스 함수 쓰시면 되죠. 자,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너무 기니까 이 위치에서 인덱스 함수 써가지고요.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참조 범위니까 날짜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죠. 자, 지금은 수식을 복사할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고, 콤마 이용해서 두 번째 인수가 로우럼이니까 얘가 아까 4가 나왔었잖아요. 그럼 네 번째 위치에 이 날짜 하나, 둘, 셋, 넷 5월 28일이 반환되어질 거다라는 거죠. 자, 맨 마지막에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 끝나겠죠. 자, 얘가 날짜로 보여줘야 되니까 날짜 형식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5월 28일 날짜가 반환되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물론 이 조건이 변경되어지면 날짜도 당연히 달라지겠죠. 3 이렇게 3의 위치가 5월 29일에 있었으니까 2 이렇게 하면 첫 번째부터 있으니까 31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열의 데이터가 입력되어져 있고 이 조건을 매칭해가지고 원하는 값을 참조해 오시려고 할 때는 이런 emmulti 함수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보다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. 자,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